자, 오늘 이제 정적분의 활용 단원, 이제 미적분원 마지막 단원 이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하는 단원이냐면은,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 했잖아요,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넣어서 계산해 보는 게 정적분이었는데, 근데 그 정적분이 뭔가 되게 좀 의미 없는 연산처럼 보일 수 있거든, 이제. 의미 없는 연산. 근데 사실 정적분이 정말 의미가 있는 연산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연산이냐면은 이렇게 된대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끊어진 함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fx 함수값이 0 이상이야. 함수값이 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x축 위에 이 함수가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그 주어진 곡선과 이제 x축과 그 다음에 이제 x는 a, x는 b 있죠? 이렇게 곡선 x축 x는 a, x는 b. 그러니까 이제 이 닫힌 구간을 이제 세로로 선을 그은 셈이지. 세로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게 뭘까? 이게 정적분이야. 이게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이래 이게. 요거라는 거야 이제. 요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의미 없는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정적분이 그 함수랑 구간 a, b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였어 사실은. 원래는 저거야. 이게 왜 저거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있기는 한데 이제 일단 요 정도로만 설명할게. 이제 그냥 우리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이다 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일단은. 자, 근데 이게 좀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게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봐봐. 그 곡선과 x축 사이 넓이입니다. 자, 함수 fx가 똑같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 주어진 함수와 x축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이거? a에서부터 b까지 뭘 적분해주면 돼? a에서부터 b까지 뭘 적분해? 아니, 어떤 걸 적분했어, 아까? f를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 주어진 함수를.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절대값을 해야 돼, 절대값. 여긴 갑자기 절대값이 나온다? 절대값이. 저게 왜 갑자기 절대값이냐면은, 자, 이 차이를 볼래, 얘들아, 차이. 아까는 fx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깔려 있었잖아. x축 윗부분이다라는 조건이 깔려 있었지, 윗부분. 그러면, 지금, 얘는 x축 윗부분이라는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된 상황이거든. 아까는 f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안 해도 되는데 좀 더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절대값을 이렇게 꼭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을 이제.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봐봐.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어진 함수가 x축 위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그냥 적분해주면 돼. 그런데 이거 x축 윗부분이잖아 지금 이제 우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래서 우리 그 저 넓이를 절대값을 씌워도 되지 않니? 절대값을 이렇게 이제. 자, 어차피 이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니까 이거 절대값 하든 안 하든 이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야. 저번 시간에 절대값 들어간 정적분을 범위를 막 쪼개가지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 따져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항상 저 주어진 함수가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항상 0 이상이 보장이 된다면 절대값을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지?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또 봐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어떨 수도 있냐면 지금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반대로 항상 x축 아랫부분에 있는 넓이다라고 가정해봐 이제. 그럼 아랫부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해줘야 되냐면 이 주어진 함수를 x축 대칭을 해서 뒤집어. x축 대칭하면은 전체적인 y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y의 부호가 바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y의 부호가 지금 이제 바뀌는데 여기서 그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이나 어차피 대칭한 거니까 같은 넓이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 x축 윗부분 넓이는 그냥 그 주어진 함수 적분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에 있다 라고 가정해보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돼. 마이너스 fx를. 이 함수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근데 얘도 이제 우리가 절대값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절대값으로 이제. 왜 저렇게 절대값으로 쓸 수 있냐? 거꾸로 해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우리 지금 이 주어진 함수 fx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항상 음이잖아. 그치? 항상 음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게 요거 아니야? 요거? 마이너스 fx 아니야? 그걸 지금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이제. 거꾸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복잡한 상황이 세 번째 상황이야. 세 번째 이제. 이건 뭐냐면은 그 x축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동시에 공존할 때, 공존할 때. 공존하게 되면은 구간을 쪼개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윗부분, 아랫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면은 지금 여기 구간 AB 사이에서 C에서 지금 X축이랑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C에서 이제. C에서 지금 X축이랑 만나게 되니까 지금 이 A에서부터, 봐봐. 내가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은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A에서 C까지 주어진 함수 적분했어. 그 다음에 이제 C에서부터 B까지도 적분을 하는데 이거 X축 아랫부분이잖아. 얘들아 아랫부분의 넓이 구하려면은 이 주어진 함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거 절대값을 씌워도 된다라고 했죠? 절대값을 씌워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절대값 fx, 절대값 fx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다 적분 구간이 A에서 C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C에서 B까지인 거잖아, 얘가 이제. A, C, C, B잖아. 그렇게 되면은 적분 구간 이제 C, 봐봐. A에서 C, 이어서 C에서 B지 지금 이제.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한 번에 적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한 번에 적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한 번에 적분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항상 x축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아니면 윗부분 아랫부분이 공존하느냐 상관없이 그냥 우리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절대값으로 적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앞으로 주어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면 만약에 x축 윗부분의 넓이였다. 그냥 절대값 빼고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항상 x축 아랫부분의 넓이다?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윗부분 아랫부분이 동시에 공존하면은 구간을 잘 잘라가지고 윗부분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적분해 버리고 아까 했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만 해보면 되는 거야. 저렇게. 근데 그걸 일반한식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 일반한식이. 이제 이거의 응용 버전이 이제 이거거든. 두 곡선 사이의 넓이거든. 응용 버전이.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주어진 함수랑 x축하고 넓이가 아니라 그냥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 거야.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거는 자, 무조건 이거야. 그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돼. 무조건. f가 위에 있고 만약에 g가 밑에 있으면 우리는 적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fx-gx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근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절대값 개념입니다. 절대값 개념. 이렇게 절대값 개념으로 생각해줘. 자, 이제 얘도 봐봐. 왜 저렇게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느냐. 왜? 보시면 1번을 한번 보실래? 1번을. 1번은 지금 봐봐. 지금 fx가 지금 이제 위에 있고 gx가 밑에 있죠. 그죠? 잘 봐. fx와 x축 사이의 넓이 있지. 이거는 그냥 f를 적분하면 되는 거였어. 아까 x축이랑 이루는 거는 그냥 그 함수 적분하면 돼. 그 다음에 g가 x축이랑 이루는 여기 넓이도 있죠. g가 x축이랑 이루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f랑 이루는 넓이에서 g랑 이루는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적분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f랑 이루는 거에서 g랑 이루는 거를 빼라는 거야. 이게 이제 빼주면은 적분식을 각각 따로따로 쓰는데 이게 정적분할 때 적분 구간이 같으면은 이거 뺄셈을 합칠 수가 있었어. 합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절대값으로 쓰도록 할게. 절대값으로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 거야. 이렇게 보실 거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거든.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근데 이번에는 두 함수가 이제 뭐 x축보다 좀 뭐 내려갔을 때 얘기인데, 조금 뭐 내려가 있을 때, 그냥 뭐 평행이동으로 올려서 둘 다 x축 위로 올라가게 올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을 적당히 위로 올려서 그 도형이 항상 x축 위에 있게
뭐 플러스 K만큼 뭐 평행이동 하는 건데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의 적분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적분으로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함수가 교차할 때야. 교차할 때.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그 두 함수가 여기 C를 기준으로 교차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지금 항상 잘 들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무조건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야 그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S1을 이루는 도형을 보시면 지금 S1이 자 봐봐. F가 지금 얘여가지고 S1을 이루는 윗함수가 F고 반대로 아래 함수가 지금 G로 나오고 있거든. 또 여기도 보실래? 얘는 S2는 G가 위에 있고 F가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거거든. F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래 S1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F에서 G를 빼는 순서로 적분해 줘야 되는 거야. F에서 G를 빼는 순서로 적분해 주시라.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S1은 요거야, 요거. 요게 지금 S1이야, S1. F에서 G를 이제 빼는 순서로 적분하시고 그 다음 여기 있죠, S2. 얘는 반대로 빼야 되겠지. G-F를 적분해 주는 거야. G-F를. 그래서 G-F를 적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을 씌워도 된다라고 했죠? 절대값을. 현재 이게 항상 양수야, 양수 얘들아. 왜냐면 윗함수에서 아래함수 빼면은 얘들아 이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항상 양수니까 얘네가 항상 양수이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취해줘도. 이거 절대값 취해주면은 G 빼기 F로 하나, F 빼기 G로 하나 똑같거든요. 절대값 안에는 부호가 뒤집혀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 그냥 절대값을 적분 구간을 합쳐버리게 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에 이제 fx-gx로 이렇게 적분식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 이제 필수의 1번을 봅시다. 1번. 자, 1번인데 얘들아 여기 파트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는 그 넓이를 구하려면은 함수를 그려야 돼 무조건 얘들아. 함수 그리는 법을 모른다. 여기는 못 푼다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릴 수 있는 함수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뭐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릴 수 있었고 이제 우리 이번 미적분 1 들어와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도 그릴 수가 있었죠. 그런 함수들을 그릴 수 있어야 둘러싸인 도형이 어디이며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이제 적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자, 이거 2차 함수죠? 그러면 이거 x로 묶어볼게. y는 x에 x 빼기 2로 묶어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2차 함수 나오게 되는데 자, 저 2차 함수와 x축과 두직선 x는 좀 휘었다. 다시 두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2. 자, 이렇게 이제 삼을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저 이제 y는 x에 x-인데 이렇게 그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리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도록 할 거고. 자, 이게 0하고 2죠? 이렇게 이제 구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에 이제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지금 둘러싸인 거잖아. x는 마이너스 1, x는 2야. 그러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어질 것 같아. x는 마이너스 1 x는 2 이렇게 그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x는 2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봐봐. 둘러싸인 게 어디로 둘러싸이는지를 잘 봐야 되거든. 곡선과 x축과 두직선으로 둘러싸인 걸 구하래요. 그럼 저 4개를 내가 이제 분홍색으로 좀 강조해 보면은 자 곡선 x축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도직선 그어놨지? 도직선? 그거 놓으셨죠? 여기 지금 둘러싸인 게 어딥니까? 지금 여기 이제? 여기야, 여기 이제. 여기야,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의미하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을. 되십니까? 저 부분 의미하는 거? 자, 저 부분을 지금 의미하게 되는데,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자. 저 부분 구하려면은. 자,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니까, 여기 이 넓이는 x축 위에죠?
주어진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 돼. 마일부터 0까지 저 주어진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냥 적분해주면 돼. 얘를 그냥 적분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x축 아랫부분이잖아.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적분해줘야 돼. 0부터 2까지 저 주어진 함수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자,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적분이죠. 자,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 1, 0.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가 이제 0, 2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자, 그래서 저거 이제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보자. 대입해서 계산해볼게. 대입해보시면, 자, 0 대입합니다. 그럼 0이죠?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2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잠깐만. 2 대입해보시면 3분의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없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요거 마저 한번 좀 더씩 정리해볼까 이거 계산해보시면 3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또 붙으니까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해보시면 3분의 8 나오겠네요 3분의 8 자 나는 되게 뭔가 수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너네가 실제로 할 때는 계산 진짜 빡세게 됐고요 빡세게 이제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윗부분은 플러스 적분,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적분 해보시면 돼요. 필수지 2번 보시면. 자, 곡선과 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제 얘네 이런 거를 잘해야 돼,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저 두 개를 그려야 되거든, 이제.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려야 돼, 한 번에. 자, 요거 이제 이참수 y는 x로 묶어서 x에 x 빼기 5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저놈이랑 요 y는 마이너스 x랑 한번 해보래 이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한번 해보래 이제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참수 있죠 이참수 x에 x 빼기 5니까 이제 함수를 적당히 이 정도 그릴게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여기가 5고 여기가 0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y는 마이너스 x랑 둘러싸인 걸 구하라네. y는 마이너스 x. 이거 y는 마이너스 x 잘 그어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그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 이거 이렇게 그려야 되니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야 되네 이거 이제. 자,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뭐가 맞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대각선인데? 얘도 대각선이야. 얘도 대각선. 첫 번째 두 번째. 느낌이 첫 번째일 것 같지 않니? 진짜 첫 번째일까? 첫 번째가 맞아. 근데 이거 생각해봐야 돼. 왜냐면 이거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첫 번째냐? 자, 교점을 구해보면 돼. 이제 우리가 교점을 구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5x를 마이너스 x라고 놓으셔가지고 이항해 보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가 얘가 이제 0이 나오게 되겠지? 얘가 0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x로 좀 묶어보시게 되니까 x로 묶어보시니까 여기서 이제 x가 이제 0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x가 이제 4가 나오게 되지? 4가? 저렇게 나오게 됐고요. 저렇게. 자, 0하고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0하고 4.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원점 0도 있지만 4도 있지 4. 얘들아 4는 5보다 작잖아. 4는 이제 5보다 작은 지점에서 교점이 형성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게 대충 4 잡고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원점 지나게 이렇게 그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교점을 구해보면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교점을 구해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직선과요. 곡선 있죠.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자 얘네의 넓이를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거네. 얘네의 넓이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야. 자, 얘네 넓이 구해주셔야 되는데 둘러싸인 게 그럼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얘네들로만 둘러싸인 거야. 문제도 잘 읽어야 돼. 뭐들로 둘러싸였는지도 잘 봐줘야 되는 거야. 뭐들로 둘러싸였는지. 그럼 저기 둘러싸인 걸 구하려면은 우리가 윗함수 직선이거든요. 아래 함수 2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적분 구간은 여기 끝과 끝
0부터 4까지 적분 구간 가져가서 적분 구간을 0부터 4까지 가져가서 그 직선에서 저 이차함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5x를 이렇게 빼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보시는 식으로.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마저 해보잖아? 정리 먼저 해볼게요. 정리 이제. 해보시면은 요거 이제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5x 빼기 x 해주니까 더하기 4x로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더하기 4x 해서 요거 한번 좀 더 정리해볼 거야. 요거 이제 해보시면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을 이제 우리가 0부터 4까지 적분 가져갈 거야. 0부터 4까지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4 넣고 0 넣고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 3분의 64고요. 플러스 3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 32 나오고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32 이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32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필수제 3번. 자, 얘는 이제 곡선과 이 곡선 위에 저 1,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걸 구해주래. 이게 사실 문제 말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해주면 되거든. 하라는 대로. 이게 뭐냐면 저 곡선 있죠. 3차함수. 3차함수를 일단 그려보고 저 3차함수의 이 1,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가지고 둘러싸인 게 도대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 함수를 그려줘야 돼. 근데 이거 원래 함수 그리려면은 막 미분하고 하지만 얘들아 이 정도 함수는 그냥 바로 그리는 거야. x세제곱이 어떻게 생긴 함수야? 이거야 이거. 요게 x세제곱이야 이거. 쟤를 이제 y축으로 두 칸 올린 거니까 두 칸 올려주면은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이게 y는 x세제곱 더하기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자 근데 봐봐 여기서 1,3에서의 접선을 긋잖아요. 1,3에서의 접선. 자 그러면 1,3을 점 찍어볼게. 대략 이 정도.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래. 접선. 그럼 접선 그어보자. 자 접선 그어보시면 여기 좌표가 1,3이다라고 놓고 접선 그어볼게. 접하기 선을 그어보시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되네.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접선이 주어진 3차함수랑 다시 만나거든 지금. 다시 만나. 다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서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야 여기.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게 저기야 저기. 저 부분을 구하라는 거야. 저 부분을. 그럼 저 부분 구하려면은 자 윗함수에서 아랫함수 빼야 되는데 윗함수가 명확해. 저 3참수가 윗함수 아니야? 3참수에서 접선을 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이 이루는 도형의 끝과 끝부분. 여기 x값에서부터 여기 x값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저 접선의 방정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곡선을 한번 미분해 봅시다. y'을 3x제곱이라고 잡아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접방도식 세워봅시다. 접방도식을 세워보도록 할게. 해보실 건데 그 다음 봐봐. y는 해주신 다음에 요거 자 이제 x가 1일 때의 접선이니까 x1 넣어서 기울기 3 지나는 점이 1,3이니까 x-1에 더하기 3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거 전기에서 정리해 보시면 y는 3x 빼기 3 더하기 3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x야. y는 3x 이렇게 나오게 돼. y는 3x로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방은 구했는데 교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지. 둘이 같다. 그래서 저 x세제곱 더하기 2가 3x가 되도록 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해보자. x. 이 항에서 해볼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잡아주도록 할 거야. 그럼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될까? 100% 1로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도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은 연립하잖아. 애초에 이 3참수와 접선의 교점을 이미 하나 알고 있어.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1로 x-1로 100% 인수분이 되는 거야. 근데 더 나아가서 접하는 점이면 x-1이 두 개야, 두 개. 최소 두 개. x-1의 제곱으로 무조건 인수분이 되는 거야. 무조건 믿고 가면 돼.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x-1 해가지고 원래 뒤에 쓰잖아. 자, 여기 x 제곱이 와줘야 되니까 여기 뭐가 와줘야 되는지 생각해봐. 마이너스 x 제곱인데 플러스 x 제곱이 있어야 이 창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1x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상수항끼리 곱해서 2가 나오려면은 뒤에 빼기 2로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 알겠니? 빼기 2로 나와줘야 되는 거.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이거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죠. 이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내가 아까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 두 개 나오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랑 주어진 함수하고의 교점을 찾을 때는 바로 믿고 가면 돼. 접점이 만약에 1이라고 주어지잖아. 바로 쓰는 거 볼래? 요거 이제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두 개로 된다라고 했잖아. 두 개. 그럼 어떻게 바로 하면 돼? x-1의 제곱을 미리 써. 요거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요거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몇이야? 1. 근데 실제로 요거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 2 나와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2가 오주는 게 맞지? x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으면 지금 여기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만나는 다른 한 지점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2. 이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적분 어떻게 좁히시면 되냐면은 따라서 인테그랄 저 이루는 도형이 마이부터 1까지니까 마이부터 1까지 저 주어진 함수, 자 윗함수에서 즉 3참수에서 접선을 뺍니다. 접선을 이제 즉 x세제곱 더하기 3에서요. 3이 아니라 2죠 지금. 2 x세제곱 더하기 2에서요. 저기서 이제 3x를 좀 빼주실 거거든요. 3x를 이제 요렇게 빼주실 겁니다. 요렇게 이제 빼줄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적분 마저 해보자. 자, 이거 괄호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참고로 조심하실 점은 이거 괄호 잘 쳐야 돼. 이거 괄호 안 쳐가지고 막 서술형에서 막 이제 수행평가에서 깎여. 이거 이제 꼭 쳐줘야 돼. 그래서 이거 적분해 볼 건데, 자 이거 4로 나눠지죠. 4분의 1 x 내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2x로 나오게 되겠네. 2x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뭐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해보면 될 것 같아.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1 넣어보시면 자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은 몇이야 저거 이제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것 같고요. 계산 마저 해보시면 자 이거 분수 먼저 계산해볼게요. 분수 이제 분수 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숫자 부분 자 숫자 부분이 2 더하기 6이니까 8이네. 8 이제 해보시면 4분의 27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4분의 27. 자 이처럼 계산해보시면 되겠네요. 이처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4번을 보도록 하자. 필수 예제 4번. 자, 요거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중요한 유형.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되게 중요한 유형. 이게 지금 뭐 하는 유형이냐면, 요게 지금 어떤 3참수가 있나 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야, 이제. 원점에서 지금 접하네요. 그 다음에 A에서 지금 지나는데 X축 지나는데 X는 2를 그었을 때 여기 아랫부분 A랑 윗부분 B가 지금 같은 넓이래. 같은 넓이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는 B와 이제 같다라고 돼 있죠. A가 B랑 같다라고 돼 있지. A가 B랑 같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줘라 라고 돼 있어.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A, B가 같은 넓이라고 했잖아. 같은 넓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야.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그
윗부분,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한 게 주어진 함수를 뭐 마이너스 붙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함수를 한 번에 적분하는 게 얘가 는 0이야. 얘가 는 0. 얘가 는 0이야. 이게 왜 0일지 생각해 볼게. 이게 왜 0일지 이제. 잘 들어봐 이거 이제. 자, 일단은 얘가 왜 0인지 원리를 설명하고 계산을 이제 이어나가 볼게 이제. 적분 구간을 쪼갤 수가 있겠지. 얘를 이제. 그럼 얘는 이제 왜 그런가? 적분 구간을 A에서 끊어볼게 이거. 0부터 A까지 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A에서 끊어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지금 0부터 2까지 한 번에 되어 있는 적분 구간을 따로따로 지금 끊어보겠다라는 얘기야. 따로따로 끊어보겠다라는 얘기. 끊어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자 여기서 여기서 얘 보시면 얘들아 얘가 뭔지 알아 얘가? 이게 뭘까? 이게 0부터 A까지의 이 넓이 A 있죠? 이게 A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 이게 왜 마이너스 A일까? 우리가 저 A라는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적분해줘야 돼. 넓이 A가 나오려면. 근데 지금 마이너스 안 붙인 상태에서 적분한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A로 나와줘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로. 그 다음 봐봐. 여기 A에서부터 2까지는 요거 있죠 요거. A에서부터 2까지는 그냥 주어진 함수 이렇게 쓰는 거잖아 적분을. 얘가 이제 뭔데? 얘가 그냥 B 아니야? 그냥 P. 그냥 B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그냥 P. 자 그럼 봐봐. 이거 마이너스 A랑 다시 A랑 B랑 같은 넓이라며. 그러면은 얘네끼리 더해주면 뭐가 나오는데? 0인 거예요 0. 얘네끼리 더하니까 당연히 0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그냥 적분식만 써보겠습니다. 적분식 써서. 자,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x 세제곱. 얘가 이제 0부터 2까지 계산 들어가니까 2 들어가면은 4 나오고 여기 2 들어가면은 3분의 8 a 나오게 되니까 이제 얘가 는 0이다 라고 놓고 a 구해주면 될 것 같아. 3분의 8 a가 지금 이제 4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약분해 보시면 A가 이제 여기서 2분의 3 나오죠? A가 2분의 3.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2분의 3.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A가 2분의 3. 자,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속도와 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속도와 거리. 지금은 이제 넓이를 좀 이제 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속도와 거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거리. 여기는 뭐 해주는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이죠. 속도와 가속도 한 거 있잖아. 그거는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로 나왔었잖아. 그거에 이제 적분 버전이라 보면 돼. 적분 버전. 적분 버전으로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위치, 움직인 거리. 얘네들은 다 위치에 대한 거거든, 이제. 움직인 거리도 애초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 움직인 거리가 두 위치의 뺄셈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두 위치의 차.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거를 지금 구해주려면 그리고 또 지금 파트가 적분 파트잖아. 속도가 문제에서 주어져서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온단 말이지. 거꾸로.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속도가 주어질 거야. 속도가 이제 주어질 건데 속도가 VT라 주어지면 우리는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원래 적분할 때 적분 상수가 붙죠. 잘 들어봐. 우리가 T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1초, 2초가 아니라 T초야. T초 이제. 그러니까 T초라는 얘기는 T가 변수로 작용해서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 구하는 게 아니라 T로 일반화됐을 때의 위치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구해주려면 A초일 때의 위치가 일단 필요해.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가 일단 필요해. 그 위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주어진 속도를 A에서부터 T까지 속도를 이렇게 적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의 적분을. 저렇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 저렇게 이제 들어가주면 돼. 저렇게 들어가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봅시다.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나와 있죠. 위치의 변화량. 자,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은 결론부터 쓰면은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속도 그냥 적분해주면 되거든. 속도를. 이거 그냥 적분해주면 되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얘 실제로 적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a, b 나오시게 되고 xb-xa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xb-xa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 이제 나중 위치, 즉 b초일 때 위치에서 a초일 때 위치 뺀 거란 말이야. 얘가 이제 뺀 거. 그러니까 앞으로 t는 a에서 t는 b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구해주려면 그냥 속도 정적분 하면 돼. 속도 정적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잘 봐줘야 되거든. 세 번째 거. a초에서 b초일 때까지 이 점 p가 움직인 거리. 내가 아까 움직인 거리는 얘도 두 위치를 빼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였으면 얼마큼 움직였는가? 그냥 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도 어떻게 보면은 위치의 변화량이랑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이 생각해봐.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를. 자,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어. 자, 1초 후에 얘가 열로 왔어. 열로 왔다 쳐봐. 이제.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몇이냐면은 1이라 가정해봐. 1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0초일 때였고 1초일 때였고 다시 2초일 때 여기로 빠꾸 했다 해봐. 빠꾸. 그러면 얘들아 지금 0초에서부터 1초까지 이렇게 갔다가 또 1초가 지나서 최종적으로 2초일 때는 다시 돌아왔죠. 그죠? 자, 이 물체라 보자.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얼만큼이야? 2. 왜? 1을 갔다 하면 1 왔다. 그러면은 1 더해서 2 아니야. 그지? 근데 봐봐. 이거 저번 시간에 속도할 때 속도가 양수이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고요. 속도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0초에서 1초일 때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1 간 거 아니야? 근데 1초에서 2초일 때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이제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간 셈이지. 마이너스 1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0초일 때와 2초일 때 단순 두 시각에서의 위치의 차이,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면 그때의 위치의 변화량은 몇이야? 0초일 때와 2초일 때의 위치의 변화량? 당연히 0인 거야. 위치가 안 변했잖아.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잖아. 그때는 2로 계산해줘야 되는 거지. 2로 이제. 자,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 차이가. 이 차이가 왜 발생하냐면은 자, 위치 움직인 거리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1이고 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도 1이니까 이거를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0초에서 1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니까 1인 거야 이제. 근데 1초에서 2초일 때의 1초에서 2초일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가 여기잖아.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를 빼야 되겠지. 그때는 위치의 변화량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무조건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개념이란 말이야. 빼는 개념. 즉 우리는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움직인 거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도 있을 거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도 있을 거야. 근데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 위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양수가 나올 거야 무조건. 근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주면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이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음수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그거를 플러스로 계산하면은 즉 플러스 1로 계산하면은 양의 방향 1, 음의 방향은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지만 이거 플러스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보면은 1 더하기 1에서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는 앞에 넓이와 똑같이 절대값으로 적분하는 거야. 절대값으로.
이건 무조건 절대값으로 적분하는 거야. 이거 넓이랑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되거든, 넓이랑. 자, 어떻게 넓이랑 연관 짓냐면, 아까 x축 윗부분의 넓이는 뭐 플러스로 이제 윗부분의 넓이는 그냥 적분하고, 아랫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로. 자, 근데 움직인 거리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처리를 해주려면은 아예 양수만 적분해줘야 되는 거야.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이렇게 적분식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속도가 양수이면요. 전피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이면 전피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체가 정지하거나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속도는 여기서 0이 나오게 되겠죠. 0. 0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0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근데 이제 1번은 그냥 사실 우리가, 요거는 막 굳이 기억 안 해도, 위치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할 거야. 요거는 이따 보여드리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속도 적분이구나.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으로 적분해줘야 되는구나. 아까 요 절대값 적분은 적분 구간을 이제 쪼개서 우리가 했었던 거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뭐 증명이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내가 지금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게. 이제 이거는 이제 1번은 그냥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은 얘가 이제 f 프라임 t 잠깐만 얘가 f 프라임 t f 프라임 t이므로 우리는 이제 뭐 계산을 해봤을 때 과정 얘를 생략할게. 얘가 이제 x0 플러스 a에서 t까지 vt dt 라고 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것도 아까 설명했거든요. A에서 B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는 개념. 3번. 이제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가 움직이는 거리야. 이거는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만약에 지금 속도 함수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속도 함수가 이와 같이 만약에 그려진다. 가정해 봐. 이와 같이 그려진다.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되면은 지금 이게 사실 이음이야. 아까 그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적분을 했잖아. 그냥 적분을 이제. 이 위치의 변화량이 이제 요 개념이잖아요. 요 개념이잖아요. 이제. 위치 변화량이. 이게 속도를 이제 내가 만약에 A에서 B까지 만약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떤 개념이냐면 잘 들어 얘들아 이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 예를 들어서 얘의 넓이가 2고 얘의 넓이가 1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 얘가? 이게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야 이게.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 요 개념을 일단 하나 좀 깔고 가자. 요 개념을. 자, 구별을 잘해야 되더라. 넓이를 구하려면 X축 윗부분의 넓이는 그냥 적분하면 된다라고 했고 X축 아랫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이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적분이 어떻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이 적분을 쪼개서 봐봐. 쪼개서 이제 A에서부터 C에서 끊어서 한번 적분식을 써볼게 이제. A에서부터 B까지의 적분을 이제 C에서 내가 끊어서 갈 거야. C에서 끊어서 이제. 요거지 요거 얘들아 이제. 요거지. C에서 지금 적분 구간을 내가 이제 끊어버린 거야. 끊어버린 거. 끊어버린 건데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정적분은 VT라는 함수를 A에서 C까지 하는 건데 A에서 C까지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 넓이 2가 나오게 된다고 2가. 근데 얘를 봐봐. 얘는 뭐냐면 C에서부터 B까지인데 원래 이 넓이 1을 구하려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 1이 나오는데 지금 마이너스 안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이 나오는 거라고. 1이 이제. 1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 만약에 일반화 해가지고요. 일반화 해가지고 여기가 좀 더 극단적으로 똑같아 그림이.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만약에 B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S1이고 S2라고 한번 가정해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주어진 함수를 내가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 만약에 적분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X축 윗부분의 넓이 S2에서 X축 아랫부분의 넓이 S1을 빼준 거와 같다라고 봐주면 돼. 빼준 거와 같다. 되시겠습니까? 빼준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2-S1으로 보시면 돼. S2-S1. 그냥 정적분하면은 무조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로 생각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 그냥 결과만 쓸게요.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으로 적분을 좀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일단 기억합시다. 절대값 적분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얘는 절대값 적분이구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잠깐만 끌었다가 여기서 이어서 갑시다. 자, 필수 이제 8번을 좀 볼 건데, 자,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알려줬어. 속도 이제. 자, 속도가 알려줬고 이제 위치에 대한 거를 지금 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얘들아 그냥 속도를 부정적분을 할 거야. 부정적분을. 자, 얘 부정적분 해주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xt,라고 쓸게. 위치에. 적분해주게 되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해준 다음에 적분하면은 적분상수가 반드시 붙는다라고 돼 있죠? 플러스 10까지 쓸 거야. 플러스 10까지. 근데 여기서 볼래 이거? 이거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한다라고 돼 있지? 좌표가 1인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초기 위치가 1이라는 거야. 즉 0초일 때의 위치가 1이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0초일 때 위치가 1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되십니까? 0초일 때 위치가 1인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0을 대입해 볼까? x0가 그러면은 이제 0 들어가면 c가 남으니까 c가 1인 거야. 그래서 xt씩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 x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이라고 볼 수가 있지. 더하기 1 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자, 2초일 때, 2초에서의 점피의 위치를 구해보래. 2초에서의 점피의 위치. 자, 2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의 답은 이제 2 넣어주시니까, x2는 8-12 더하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마이너스 3. 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번을 봅시다. 2번. 2번을 보시도록 하면, 시각 t는 1에서 t는 4까지 점피의 위치 변화량을 또 물어보고 있어. 위치 변화량. 자, 이거는 그 속도를 그냥 단순히 이제 1에서부터 4까지 적분해 주는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이거야. 1에서부터 4까지 속도 적분이야, 원래는 이제. 요거 적분인데, 근데 지금 사실 속도 적분이 이제 위치잖아요. 사실 위치를 구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바로 여기다 쓰면 되긴 하거든. 천천히 씁시다, 그냥. 3t 제곱 마이너스 6t라고 쓰셔가지고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해봅시다. 이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인데 1하고 4 이렇게 들어가 줄 거야. 1하고 4 들어가 줄 거야. 그래서 이제 4 넣고 1 넣고 해보겠습니다. 4 넣고 1 넣고. 자, 이제 4 넣어주시면 64 마이너스 48 1 들어가시면은 1 마이너스 3 대주니까 16 빼기 마이너스 2다 18이다 라고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18 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1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속도를 적분해 줘야 돼. 절대값 속도. 얘를 적분해 줄 건데, 이거 적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그 속도가 지금 이제 3t 제곱 마이너스 6t였잖아요. 속도가 이제. 우리 요 놈을 부호 판단을 좀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되는 범위, 음수가 되는 범위를 좀 구해 볼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이차함수잖아요. 이제. 이차함수. 요거 3t로 묶어보게 되면은 3t에 t-2로 나오기 때문에 0하고 2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니까 0하고 2.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에서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죠? 1에서부터 4까지. 여기가 지금 이제 1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4니까 여기서 적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1부터 4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X축 윗부분도 존재하고 아랫부분도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적분 구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봐봐 이거. 적분 구간. 1에서부터 2까지 있죠?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는 지금 얘가 뭔데?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러니까 지금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은 얘가 이제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봐봐 2에서부터 4까지죠? 2에서부터 4까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X축 윗부분이니까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걸로 식을 쓰시는 겁니다. 이걸로 그 다음부터 그냥 계산이야. 계산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산식 이제 적분 쓸 거야. 얘가 이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자 저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넣어줘야죠. 뭐 2 넣고 1 넣고 4 넣고 2 넣고 해보시게 되면은 자 2 넣어보시면 자 8 빼기 3 42 1 넣어보시면 1 빼기 3 4 넣어보시면 64 마이너스 48 2 넣어보시면 8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 들어가니까 마저 해볼게. 자 플러스 4 빼기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플러스 16 여기가 이제 플러스 4이 되니까 22 나오나? 22?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22 24 22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2 자 그래서 계산이 좀 빡셀 거야. 너네가 했을 때는 빡센 계산 잘 해주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자 필수 예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을 얘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속도가 자 vt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대.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을 구하시오. 자 점피가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점피의 위치를 구해주래. 자 일단은 지금 속도가 지금 주어져 있잖아. 여기서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있지. 이거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속도의 부호가 곧 운동 방향이거든. 속도가 플러스면은 양의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속도가 0 되는 걸 찾으라 얘기야. 속도가 0 되는 거. 이거를 지금 찾으라라는 거거든. 자, 이거를 찾으라라는 건데 그러면 봅시다. 이거 이제 자,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자 자, 이제 요거 VT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그럼 제가 이제 0 되는 거 찾아보자고, 이제.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T 마이너스 1이냐, T 마이너스 3이냐 해가지고, 여기서 T 값이 두 개 나오지 않니? T 값이 1하고 지금 3 나오지 않습니까? T 값이 1하고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하고 3으로 지금 나오게 되니까, 우리 봐봐.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이 1인 거야. 나중에 바꾸는 순간은 3인 거지. 1초일 때의 위치 구하는 거야. 1초일 때 위치.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1초일 때니까 1초일 때 위치 구해라. 그러면은 위치 구하려면은 속도를 적분을 해줘야 돼. 적분합시다. 위치 한번 구해보시면 적분해 주는데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적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에다가 이제 적분상수 c까지 들어갈 거야. 적분상수 c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0 나옵니다. 0. 얘가 0이 나오게 될 거야. 제가 0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초기 위치가 0이니까 원래 적분상수 붙는데요. 여기서 x0 계산해 보시면 0 들어가서 0이다. c가 0이 나오게 되니까 한 번 더 위치식 작성해 보시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3t 라고 나오게 됐고요. 자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초일 때 위치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초일 때의 위치 1 넣어보시게 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니까 1이죠. 통분해서 3분의 4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3분의 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4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전피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이게 원점은 얘들아 뭐가 몇이야 이거? 원점은? 이걸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야 원점이 뭐에 대한 개념이야? 원점은 위치에 대한 개념이야? 속도에 대한 개념이야?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야? 당연히 위치야. 위치가 몇이라는 거야? 0. 이거 위치가 0이 될 때의 시각을 구하라는 거야. 위치가 0일 때. 그러니까 저기 위치식 지금 우리 쓴 거 있죠? 이거 이제 위치식. 위치식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있잖아요. 자, 우리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거를 만족하는 t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 얘기야. 이거를 만족하는 t. 그래서 이거 이제 3분의 1t로 좀 묶어보도록 합시다. 3분의 1t.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라고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3분의 1t. t 빼기 3의 제곱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t 빼기 3의 제곱으로 될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 t가 이제 0하고 3이 나오게 되잖아. t가 0하고 3. 여기서 0초일 때는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의 시각을 따질 거야. 양수일 때. 0초일 때는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할 때인데 그때를 보는 게 아니고 양수일 때를 볼 거기 때문에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만큼이니? 라는 걸 구하는 거야. 따라서 구해주는 게 뭐냐면 자, 구해주는 건 자, 이거 좀 좁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여기 지우고 따라서 우리 구해줘야 되는 건 0부터 3까지 그 속도의 절대값을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 거야. 속도의 절대값. 절대값 적분인데 속도의 절대값 적분. 이제 절대값 t가 이제 vt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저거 적분해주면 되겠죠. 요거 해보면 될 것 같아.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것도 이 함수를 좀 그려봐 줘야 될 것 같아. t-1, t-3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1하고 3으로 나오죠? 1하고 3? 1하고 3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하고 3 나오게 되는 거니까 1하고 3으로 이제 근데 우리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이 0부터 3이야. 0은 이제 여기 좀 왼쪽에 있을 것 같고 3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제 여기 윗부분 아랫부분이 이제 공존하거든요. 윗부분 아랫부분이. x축 윗부분은 플러스로 처리할 것이고 x축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거야. 마이너스로 이제. 마이너스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얘를 적분 구간을 0부터 1까지는 플러스로 봐주셔가지고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을 이렇게 적분식을 써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 계산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적분 계산만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해보시면 자, 이거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0,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해주시면서 이제 똑같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0, 1 이렇게. 그래가지고 잠깐만 0, 1이 아니라 1, 3 1, 3입니다. 1, 3 1, 3으로 바꿀 거고 계산해보자. 이거 이제 넣어주면 되거든. 넣어보시면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면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0 들어가면 없고요. 그 다음에 3 들어갑니다. 뒤에 이제 3 들어가시면은 9 마이너스 18 플러스 9 1 들어가시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나는 지금 계산을 되게 스무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너네 상당히 오래 걸릴 거야. 해보면.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그 분수끼리 먼저 해보자. 저거 3분의 2죠? 3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끼리끼리 좀 해볼게. 이거 소거 된다. 소거.
끼리끼리 해보시면은 1 더하기 1 해주면 3분의 8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과정이 좀 이제 있죠. 과정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얘는. 자, 10번. 자, 이번에는 이제 위로 던져 올리는 거네. 위로. 자, 위로 던져 올리는 건데 얘는 이제 자,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자, 50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았대. 자, 그랬을 때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속도를 vt라고 해주면 속도 vt는 50-10t로 나오게 되는데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다음을 구하시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얘가 뭐냐면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5m 높이 50의 속도로 이렇게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에 속도식이 지금 주어져 있어. 뭐 이런 상황이야. 자, 1번 뭐냐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주는 거거든. 자, 이게 쏘아 올릴 때 이 위쪽 방향을 우리가 보통 플러스로 잡고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요. 자,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가 여기잖아. 여기인데, 그지? 여기지? 그러면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즉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이거 속도가 0일 때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속도식이 지금 vt는 50-10t로 주어져 있죠. 일단 지금 이제 몇 가지 좀 구해 놓을게. 속도가 현재 50-10t인데 일단 위치식을 좀 구해 놓을게. 위치식은 적분해 주니까 -5t 제곱 플러스 50t 그 다음에 적분상수 플러스 c까지 붙게 되는데요. 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지면으로부터 5m 높이라고 했으니까 초기 위치가 애초에 지금 이제 5라는 얘기야. 초기 위치가 애초에 5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 5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5라는 얘기. 자, 그러면 자 봐봐. 초기 위치가 지금 이제 5죠? 5. 자, 그러면은 여기서 t에다가 0 넣었을 때 x0가 지금 얘가 이제 5라는 거니까 그러면 xt는 -5t 제곱 플러스 50t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저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봐봐. xt가 저렇게 -5t 제곱 플러스 50t 플러스 5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아까 속도가 0일 때 구해보라고 했거든. 최고 지점은 속도가 0일 때니까 50-10t가 0이 되도록 하는 순간 t가 몇일 때입니까? 이거 이제 5일 때 맞습니까? 5일 때. t가 5일 때야. 5일 때. t가 이제 5일 때인데 자, 그러한데 여기서 봐봐. t가 5일 때 지금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구하는 거니까 x5 구하는 거야. x5. x5. 5 넣으라는 거죠. 5 넣어보시면 -125 플러스 250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시면 몇이야? 130 나오게 되겠네. 130. 단위까지 근데 잘 써주시고 130. 왜냐면은 지금 문제에 단위들이 다 있죠. 단위 잘 쓰시기 바라고.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2번은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 위치가 얼만큼 변했니? 라는 거야. 이거 그냥 위치 변화량 물어보는 문제야. 즉 0부터 3까지 속도의 그냥 정적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속도의 그냥 정적분. 속도 이제 적분해주면 되겠죠. 저기 나와 있는 그 50-10t를 적분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이제 적분해보시면 되는데 해보시면 얘가 이제 5 내림차순 씁시다. -5t 제곱 플러스 50t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해보시게 되면 3 들어가면은 몇이야 이거? -45 플러스 3, 5, 15 해보시면 105 나오나? 105? 이렇게 나오네. 105. 자, 105m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105m.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좀 보도록 할까? 3번. 3번은 지금 뭐냐면, 그 8초 동안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네. 8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0부터 8까지 속도의 절대값 적분으로 들어갈 건데, 속도의 절대값 적분.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일단은, 그 속도식이 지금 이제 50-10t잖아요. 속도식이 50-10t. 요거지. 요거 이제 함수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이거 1차 함수. 이거 1차 함수 바로 그려볼게. 이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고요. y절편이 50이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제 50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x절편이 5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는 건 뭐냐면은 0이죠, 0. 0부터 8까지 적분식 쓰는 겁니다. 0부터 8까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0부터 8까지 쓰시는 거. 이렇게 쓰시는 건데 근데 봐봐 이거.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0부터 5까지는 저걸 플러스로 처리하라라는 것이고 50-10t. 자, 그 다음에 이제 5에서부터 8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 봐야 되겠죠? 5에서부터 8까지는 요거 50-10t dt 이렇게 여기까지 쓰시면 될 것 같고 적분 해봐야 되겠죠? 해보시면은 자 내림차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05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이제 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5에서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제 5 넣고 0 넣고 해보자고 이제 5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이고요. 0 들어가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8 들어가 주시면 몇이야 이거? 8, 8에 64 마이너스 320 더하기 8, 5, 40 이거 좀 잘려가지고 여기 밑에 쓸게. 플러스 5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이게 몇이야 이게? 125 125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이냐면은 80인데 빼기죠 빼기. 이거 125거든요. 뭐 몇이야 이거? 170인가 170? 단위 잘 쓰시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네. 계산이 좀 많이 빡세.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첨언하면 여기서 이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더라.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게 또 있어. 지금 이 의미가 이 함수의 이 구간에서의 x축이랑 이루는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아까 내가 앞에서 절대값 적분은 그 넓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원래 사실 이게 뭐랑 같냐면 내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얘들아 이거 삼각형 넓이 아니야?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 적분 안 해도 돼 사실. 봐봐. 이거 지금 여기 8 넣어주면은 이게 50 빼기 80 하면 여기 마이너스 30이지. 이제 마이너스 30 이제 이렇게 나오지. 사실 이 함수와 x축 정확히는 t축이야. t축이 이루는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봐봐. 여기 넓이가 5 곱하기 50 나누기 2죠. 계산해보면 125 나와. 여기는 3 곱하기 30 나누기 2야. 여기 45 나와. 더하면 170인 거야. 이렇게 내는 게 더 간단한 거야. 이렇게 내는 게. 그리고 결론은 뭐냐? 적분을 할 때 1차 함수 적분은 직접 적분하는 것보단 이렇게 함수를 그려서 이거 넓이구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 훨씬. 1차 함수일 때만 가능해. 왜냐면은 1차 함수와 어떤 구간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무조건 삼각형 아니면은 사각형이 나오게 돼 있거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 적분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제 1차 함수 적분일 때는. 아시겠죠? 자, 1차 함수 적분은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11번.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 자,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원점을 출발해요. 벌써 체크해야 돼. 아, 이거 원점 출발하라는 거구나. 초기 위치가 얘가 이제 0이라는 거구나 라는 단서 꼭 잘 확인하시고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져 있어. vt가 이제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잘 봐야 되라 이제. 아까 그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그냥 적분해라.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해가지고 적분을 하라라고 얘기했잖아.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만약에 이 넓이를 적분으로 구하고 싶으면 0부터 1까지 속도 그냥 적분하면 되거든. 적분했을 때 이거 넓이가 1이잖아 얘들아 1.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봐봐 0부터 1까지의 그냥 정적분은 두 시각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했어. 위치의 변화량은 두 시각의 위치 빼라고 했잖아. 그런데 정적분이 결국 넓이이니까 지금 이 넓이가 1이잖아.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처음에 0초일 때의 위치가 0이죠. 자, 내가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지금 뭐 해주실 거냐면은 그 위치를 내가 여기다가 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위치를 적어보시면 봐봐. 일단 초기 0초일 때 위치가 0이야. 그 다음에 1초일 때 위치가 몇일까 얘들아? 1초일 때 위치가 이 넓이만큼 위치가 변한 거야 이게. 왜? 이 넓이가 정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적분이 곧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여기 위치 1이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 모든 넓이를 구해. 모든 넓이를. 넓이 바로 구할게. 넓이를. 여기 넓이 2분의 1이고요. 여기도 2분의 1이고요. 여기 2분의 1이고요.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지금 1이거든요. 확인해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의미야. 이 넓이만큼 위치가 반영이 되는 거야. 이 넓이가 위치 변화량이니까 1에서 2분의 1만큼 변해. 플러스 2분의 1. 2분의 3에서 2분의 1만큼 변해. 2. 근데 그 다음에 여기 x축 아랫부분이지. 아랫부분이면은 정적분한 값이 음수로 나오게 되거든. 이 넓이의 마이너스로 나와서 2에서 2분의 1을 빼. 2분의 3. 2분의 3에서 1을 빼. 2분의 1.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 0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0. 이와 같이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자,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4초일 때 위치가 2분의 3이냐? 2분의 3 맞죠? 2분의 3. 오케이. 자, 니은 출발 후 6초까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느냐? 잘 봐.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속도의 부호 변화. 근데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지. 속도의 부호 변화. 지금 여기야. 속도가 원래 이 이전까지는 xt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였다가 여기서부터는 x축 아래에서 노니까 여기서는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야. 한 번.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6초일 때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느냐. 원점은 얘들아 위치가 0이야. 자, 초기 위치가 원점이었잖아요. 계속 위치가 커졌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위치가 다시 작아져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위치가 가장 클 때가 어디야? 즉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어디야? 이때야 이때. 3초일 때야 3초일 때. 그 다음 리을을 봅시다. 리을은 물체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1이냐. 이게 정지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속도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속도가 언제 0이냐? 최초로 0이 되는 순간이 1초. 즉 1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1이냐라는 거거든. 1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1이냐? 그럼 봐봐. 지금 0초일 출발하고 나서 t가 1초일 때까지 위치가 1변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움직인 거리가 1이 맞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만큼 움직이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만큼. 그럼 조심히 좀 봐봐. 일단 답은 이제 기억 리을인데 생각해볼 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 만약에 6초일 때 있죠. 6초. t는 6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내가 만약에 물어봤다 해보자. t는 6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요거를 내가 만약에 물어봤어. 요거를.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움직인 거리는 이게 속도의 절대값 적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느껴야 돼. 의미를 이제. 의미 느껴야 돼. 지금 속도함수 내가 지금 그려줬지. 속도함수. 그러니까 속도함수 이거 절대값 적분이면은 이 t축이랑 이루는 넓이를 이제 다 더하라는 거잖아. 윗넓이 아랫넓이 다 싹 다 더하라는 거야. 이게 더하라는 거. 그러니까
윗부분 넓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싹 다 더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왜냐면은 속도 함수와 t축이 이루는 부분이 위아래 공존하지. 얘네 넓이 싹 다 더해주라는 거야, 얘네 넓이. 이거 다 더하라는 거야, 이거 이때는. 이거 다 더해보시면 1, 2, 3, 4. 4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 4가 나오게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나오는 거.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이제 이제 다시 위치가 변한 거는 윗부분의 넓이만큼은 위치가 플러스로 변한 거고 아랫부분의 넓이만큼은 빼기로 변한 거거든. 근데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려면은 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것도 플러스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다 더해주는 게 움직인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